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었죠. 물론 회기 종료로 인해 3시간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만 이후 곧바로 열린 임시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은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요. 지금 이 시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의힘에서 했습니다만 여당 의원들도 참여했죠. 그중에 한 사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경엽입니다. 자, 이 필리버스터라는 게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인데 여당 의원님이 참여한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는 좀 미국하고는 약간 좀 다르죠. 예. 이제 무제한 토론이라 그래서 찬반 토론을 같이 함께 하는 건데요. 예. 그래서 원래는 사실 이 법안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면은 사실 발언을 과거에는 제지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냥 무한정으로 그냥 아무 얘기나 그냥 다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예.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처음 그때 테러 방지법 때문에 제가 그때 한번 필리버스터에 한번 나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두 번 다, 저는 이제 국민의 인권 보호가 그 주제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테러 방지법이 가져오는,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에 대한 반대. 예.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국정원법 개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대한 찬성. 예. 이제 이런 의견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공수처 개정법이 통과되고 나서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야당 이렇게 했다가 지금 입장을 좀 바꾼 이유는 어디 있어요? 원래 그냥 마음대로 해봐라가 아니었고 예. 처음에는 이제 당초에 한 24시간 정도 토론을 보장을 하고 예. 토론을 종결시킨 다음에 의결을 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제 야당이 토론 시간을 더 좀 보장을 해달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보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한 4일간 토론을 보장을 한 거죠. 예. 그때 이제 국정원 개혁법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이제 야당 의원님들이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나 토론보다는 주제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그냥 독서 경진대회, 책 읽기. 예, 책 읽는 분들 계셨죠. 예. 예, 거기에 나오는 이제 전혀 상관없는 정치 공세, 막말, 이제 이런 게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국민적인 비난이 계속되고요. 한편에서는 사실 코로나가 이제 급격히 좀 심각해지면서 사실 지난 토요일 새벽에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도 방역 비상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때 이 국회의원 중에서 이 확진자가 나왔더라면은 2주간 국회가 봉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관련된 법안들을 전혀 금년에는 처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국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 이 심각한 상황에서 무의미한 막말이나 소모적인 정쟁만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빨리 이걸 종결을 하고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문제나 병상 확보 지금 심각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진단 검사를 지금 확대하는 문제, 백신이나 치료제 도입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신속하게 좀 대책을 좀 세워 나가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지금 이제 종결을 서두르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심각하고 또 필리버스터를 오래 하다 보니까는 국회의원들의 실언도 좀 문제가 되기도 했고. 네, 전혀 무관한 내용들만 계속 나와서 의미도 별로 없고요. 또 혹시나 확진자가 나오면 그 문제도 있고 하니까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강제 종료가 언제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게 이번에 지금 3개의 법이 지금 필리버스터가 걸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이제 2개가 처리됐고 지금 이제 마지막 하나 남북관계발전법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인데요. 예.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예.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게 24시간이 지난 아마 오늘 이제 9시 이후에 종결 동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9시 이후에? 예. 네. 그리고 종결되면은 이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의결을 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필리버스터는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강제 종결하려면 180석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어제도 사실 저희도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어제 정의당이 참여를 안 했거든요. 예. 정의당은 사실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정원 개혁법에 찬성한다는 이제 취지는 분명히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야당의 의견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예. 이거를 지금 이제 받아달라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좀 상충돼서 빨리빨리 이제 이러한 법들은 좀 종결을 하고 예.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논의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제는 그래서 정의당이 이제 참석을 안 해가지고 사실 걱정이 많았죠. 180석 이거 채울 수 있겠냐라고 예. 하는. 예. 근데 정의당 참여 없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타의 이제 다른 무소속 의원님들하고 예. 여타의 또 이제 야당 예. 다른 야당 의원님들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국민의힘당은 다 이제 그 투표를 안 하고 그냥 집단으로 다 퇴장을 했는데요. 사실 그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국민의힘 그 의원님들 중에서도 힘들다고 빨리 끝내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북관계 발전법 이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던데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또 의원님께서 이름 올리셨으니까 네. 이번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또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휴전선, 그 군사분계선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확성기 방송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인데요. 예. 이러한 행위들을 이제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고, 단 남북 합의의 효력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단순하게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7.4 공동성명부터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지난 18년 그 판문점 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에 서로 합의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합의된 것들은 좀 제대로 지키자라는 예. 것이고요. 그럼 전단 살포하고 확성기 방송 금지 크게는 이 두 가지로 보면 됩니까? 예,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만들려고 그래서 국회가 만드는 것이다. 김여정의 욕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자다가 봉창 듣는 얘기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 과거에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전단 살포를 금지했잖아요. 예. 그때는 뭐 이명박 정부 때는 그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기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경찰이 총을 가지고 전단 살포자들을 위협하면서 제지를 했어요. 예. 그럼 그것도 그럼 김여정의 하명에 의해서 한 건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냥 이건 정말 정치 공세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문제는 이 태영호 의원이 북한 이제 외교관 출신 의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북한의 권력의 핵심부의 사정이나 흐름을 잘 모르더라고요. 이번 총선 전에도 뭐 김정은 위급설, 사망설 이런 거 뭐 제기했지만은 예. 다 허랑이었잖아요. 예. 사실이 아니었고. 예. 그다음에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그동안에 쭉 남북 간에 해왔던 그 합의서에 대한 내용들도 잘 모르고 하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뭐 태영호 의원뿐만이 아니고 미국 공화당에서도 관련해서 좀 비판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 공화당에서 하는 비판은 아무래도 뭐 정치 이념상 하는 비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뭐 공화당의 개인 의원 예. 개인의 의견인데요. 예. 이게 보니까 나오는 시기가 그 우리 탈북자 출신 그 지성호 의원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과 면담을 한 후에 입장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미국 연방 의원을 만나서 또 이제 사정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문제는 이분 그 스미스 의원인가요? 예. 이분이 실제로 우리의 헌법이나 그동안의 남북관계의 역사나 예. 우리 남북 합의서의 내용이나 정전협정 내용이나 예. 실질적으로 한반도 상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의 좀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고요. 개인적인 의견이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예. 미국의 뭐 정권도 지금 교체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네. 취임하면서 남북 관계를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뭐 북미 대화도 끊어지고 이 상태에서 지금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뭐 남북 관계 발전법 이런 여타 법들이 남북 관계 대화 복원에 어떤 도움이 좀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의 과거에 합의를 해놓고 지키지 않아도 됐던 습관을 이제 좀 바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남북 간에 합의됐던 것들은 서로 착실하게 지키고 우리도 예. 지키고 북한이 만약에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북한에도 성실하게 지킬 것을 요구를 하고 예. 그러면서 서로 신뢰를 쌓아 나가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 불신이 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들이 생겨야 남북관계도 개선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남북관계 발전법은 굉장히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오랜만에 연결됐으니까 다른 현안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심해지고 있고 부동산 문제도 여전히 살아있고 또 이번에 공수처 개정 통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런저러한 이유들로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당 지지율도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예. 뭐 내년에 또 큰 선거도 앞두고 있고 어떻게 민주당이 좀 위기나 부담 느끼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등락이 항상 있긴 있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지금 요즘에 이제 최근에 좀 우리 당의 좀 지지율이 떨어진 걸 보면은 예. 되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문자나 이런 메시지를 많이 받는데요. 예. 보니까 왜 그 민주당에 개혁 제대로 하라고 180석이나 해가지고 밀어줬는데 제대로 못하고 자꾸 지지부진하게 예. 지금 이러느냐라고 예. 하는 그런 취지가 굉장히 많아요. 의견들이.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국민들이 요구했던 사안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개혁할 것들을 좀 제대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한 대응도 민생 방역도 좀 제대로 해내고 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뭐 선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선 지금 당장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는 뭐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동안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지율이 빠진 건 그 빠진 이유를 네.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예. 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대립 구도 이것은 민주당에서는 계속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뭐 내일 뭐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 합니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국은 집권당이 많은 부담을 안지 않겠느냐. 일단 지금 검찰 개혁이 핵심인데요. 예. 그동안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나 이런 것들은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돼서 검찰을 확실히 견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위공직자들에 의해서 그동안에 검찰이 선택적으로 수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수처가 제대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이제 만들었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남은 건 사실 이제 국회하고의 연관보다는 이제 법무부 내에 징계 절차인데요. 예. 그 징계 절차에 따라서 징계 사유가 확인이 되면은 예. 실질적으로 징계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 이런 사안들도 종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 저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공수처 설치가 완료되고 네. 윤석열 총장이 해임이 된다면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자신이 이야기했던 검찰 개혁의 디딤돌은 낫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 정권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나중에 사퇴하는 그게 출구 전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추미애 장관이 사퇴한다고 그게 출구 전략이 아니고요.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되는 게 출구 전략이지요. 예. 지금 이런 일들이 모든 것들이 다 검찰 개혁 때문에 지금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검찰 개혁이 얼마만큼 신속하게 빨리 끝나느냐가 실질적으로 예. 가장 중요한 해법이고 출구 전략일 겁니다. 뭐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설치 그리고 이번에 국정원법 개정 이런 것들이 다 검찰 개혁의 일환 아니겠어요? 예, 국정원법 개혁은 이제 물론 국정원 개혁입니다만은 이번에 공수처 설치나 그 이전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검찰 개혁과 굉장히 검찰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아직도 이제 검찰 내에 좀 남아 있는 그런 관행들이나 예.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사실 신속하게 해결해 낼 것이냐라는 건데 그건 실질적으로 이제 법무부나 그다음에 이제 검찰 내의 그 감찰본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감찰 기능들이 이제 제 역할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의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력이나 직권남용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어야 검찰도 확실하게 제 자리를 잡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경혁 의원이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뉴스들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사건 처리반장. 오늘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전화 연결해봅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예. 자, 오늘 다룰 이야기는 지난번에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 이야기입니다. 조두순 이야기인데요. 12일 날 조두순이 출소를 했는데
현장이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그 아마 유튜버들이 많이 현장을 방문했던 것 같은데 그 차량 이동을 또 방해하기도 하고 또 집 앞에서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기도 하고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보호관찰소 들어가는 모습 거기서 보고 있는데 사실 그 행동을 볼 때는 저기 눈초리의 지향점을 보는데 전혀 그게 움직이는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적어도 수동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지금의 심리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볼 때는 예. 공격적인 건 아닐지라도 무엇인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정도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평상심 같아요. 예. 그 차량에서 내릴 때 말입니다. 예. 그 카메라 반대쪽으로 그 형사들이 내리라고 한 것 같은데 굳이 카메라 쪽으로 내리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프로파일로 봤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게 자기 주도성이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예. 페도필리아라고 해서 예. 아동성 기호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주도성이 가장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죠. 그리고 형사가 해도 사실 그것은 자기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예.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자택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상태고 경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집 밖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 주변에 계신 이웃들이 상당히 또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냥 그 자체로 공포죠. 그러니까요. 뭐 예. 귀찮은 건 귀찮았다 하더라도 그 일상생활 자체가 차단돼 있으니까 가장 고통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이. 예. 근데 그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유튜버들이 그렇게 몰려서 밤에 소리 지르고 하면 그것 또 다른 그 주민들한테는 피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이 당시 재판 과정에서 검사도 잘못을 했고 뭐 판사도 그런데 어쨌든 형을 다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일단 형기는 다 마쳤습니다. 예. 자기가 치러야 될 것은 어쨌든 다 치른 상태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보안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기다려보는 것이 타당하지 일정의 그 유튜버들이 가서 일정의 뭐 관심을 끌기로 하면은 예. 오히려 이 사람한테 가해자의 서사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우려될 만한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거기에 핑계를 대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가졌어야 돼라고 해버리니까요. 지금 조두순에 대한 관리는 만일 그 자택 앞이 평온해진다면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 당장은 뭐 경찰들이 깔려 있습니다만. 네, 근데 보호관찰관이 1대1로 전담 마크를 한다고 하고 그 앞에 이제 3인 1조로 순찰을 돈다고 하고 지금 걱정되는 거는 지금 법원에 야간 음주라든가 야간 통행에 대한 거를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예.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걸 나와 봐야지 최종적인 결과를 알 수 있는데 당장은 안산시에서 하는 것은 무도실무관을 통해서 최소한의 밀착 마크를 통해서 감시하겠다. 그것을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음주 금지라는 건 어떤 겁니까? 뭐 예를 들면 밖에 누구 사람을 만나서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서 집에서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 다 못하게 한다는 겁니까? 근데 집에서 못 마시게 한다는 건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죠. 그렇죠. 거기서 말하는 예. 거는 아마 외출해서 다른 사람과의 음주라든가 아니면 음주한 상태에서 외부로 나가지 못하는 이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출해서 음주를 한다든가 혹은 야간 통행 금지. 근데 이거는 글쎄 법원에서 받아들이기도 참 애매할 것 같은데요. 관련 법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을 거고. 예. 그 원래대로라면 이것은 지나친 형태의 개인 자유 침해거든요. 예. 근데 법원에서도 지금 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니까 예. 조금 시간을 좀 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1대1로 관리한다. 그거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그냥 뭐 전자발찌 차고 있는 거 이런 거를 기계로 보는 겁니까? 들여다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전자발찌로 하는 것은 이제 기계적 관리고 예. 안산시에서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법무부하고 보호관찰관이 1대1 하는데 그거를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일주일에 한 4회 정도로 이제 전화 통화라든가 직접 방문을 통해서 생활 확인을 하는 형태입니다. 보통 같은 경우는 보호관찰관 한 명당 뭐 여러 가지 한 수십 명 정도로 관찰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활 관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생활 관리를 하겠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보니까 또 조두순을 능가하는 악질의 아동 성범죄자가 또 출소 예정이더라고요. 예. 이게 제가 말씀하십시오. 제가 일했을 때가 2006년도 그때인데 그때쯤에 이런 범죄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예. 특히 이제
아동 연쇄 강간범들이라든가 예. 친족, 그러니까 이제 친딸 강간범들 이런 범인들이 많이 수감되었다가 하필 또 2021년에 연달아서 지금 출소를 하게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조두수는 뭐 워낙 관심과 이목이 집중됐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 관리가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출소하는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집중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대로라면 법무부에서 각각을 다 1대1로 전담 마크를 해야죠. 그런데 여론이 좀 수그러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법무부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야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1대1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법무부에서 뭔가 예. 근본적인 게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면 체계적인 형태의 뭐가 나와야 되는데 예. 그건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는. 그게 좀 상당히 좀 이상한 상황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미제 사건 처리반인데요. 오늘 살펴볼 사건이 그 신정동 엽기토끼 사건이네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몇 번 다뤘던 그 사건이죠. 예. 예. 사실 근데 요거는 예.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다뤘지만 예. 원래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프로파일들 부르기는 신정동 1차, 신정동 2차, 방산동 토끼골 이거 세 개를 합쳐서 이 신정동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방송을 보니까는 이게 연쇄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던데? 근데 원래 저희들이 봤을 때 예. 프로파일들 봤을 때 신정동 1차와 2차는 붙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방산 토끼골은 범인이 다르다. 아하. 그러니까 이거를 중간에 그 사이에 중간 하나 껴갖고 예. 아니면 납치 미수 사건을 끼워넣어갖고 연쇄로 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도 프로파일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건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또 뭐 거기 탐사 프로그램에서는 뭐 자기 나름대로의 것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게 엽기토끼 사건이 된 거죠. 그렇게 됐군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보면 그 피해자의 말을 들어보면 단독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근데 그거는 저겁니다. 그거는 3차. 그건 3차입니까? 조금 다르다. 1차, 2차하고. 납치 예. 미수 사건에 의한 2명인 거고 예. 신정동 1차와 2차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 단독범입니다. 단독범이고. 그러니까 예. 토끼굴 사건은 그건 복수의 범인이 맞고 그건 목격자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연쇄로 갈 수 있느냐. 요것 때문에 사실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수사하는 입장에서 이게 1, 2, 3차가 연쇄냐 아니면 각각 따로냐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수사 자체가 달라질 텐데 방향이. 그렇죠. 용의군이 다르고 예. 용의 지점이 다르고 그러면은 수사할 방향이 다르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단독범이라고 하면은 특정한 성범죄자를 추적해야 되는 거고 예. 복수범인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동네 불량자라든가 아니면은 이동하는 범죄자 유형을 찾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건데 이걸 붙여버리니까 상당히 그 수사진도 혼란이 온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 가능성을 완전히 없을 수는 없은 거죠. 예. 그러면 경찰은 지금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따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애매한 상태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원래의 그 수사진에서는 따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그걸 제기하니까 그것도 봐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다 오픈해놓고 봐야 되니까. 예. 예. 거기다가 이제 또 제보자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2명 2인조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미 서울경찰청에서는 그건 이미 확인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또 생기게 된 거죠. 예. 그런데 그 방송 보면 또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을 취재했던데 그 사람은 그걸 어떻게 된 겁니까? 용의자에서 제외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에서는 아마도 DNA 정보하고 알리바이로 애초부터 이 상황은 용의선에 대해서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DNA 그 정보 보호법이 아니죠. DNA를 확인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1차 사건과 2차 사건에 다 DNA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수용자이기 때문에 이미 DNA와 프로필이 있죠. 예. 비교만 해보면 간단한 건데 예. 그게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1차, 2차 DNA가 나왔다고 하면 이 관련해서 전과가 없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지금 비교 대조군이 해봤을 때 안 나오니까 DNA가. 그게 이제 전과가 없는 사람일 수 있거나 네. 아예 청소년이거나 아하. 아니면 외국인이거나. 예. 그러니까 가능성은 되게 많은데 초기의 수사 자체가 좀 너무 좁혀져 갔죠. 예. 근데 연쇄살인 사건이 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초기 수사진도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중간에 좀 흐트러진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DNA를 보관하고 있을 때고 뭐 이춘재처럼 언젠가는 또 범인이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도 그건 있겠네요. 예,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1차 사건은 여기 타액이 나왔고 또 예. 치열이 나왔습니다.
어허. 그리고 2차 사건 같은 경우도 DNA가 나왔고요. 예. 그리고 뒤에 당산 투기골 사건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예. 그 목격자의 몽타주 비슷한 것도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만 가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했었는데 그냥 미제가 돼버렸네요. 아, 근데 미제로 분류가 됐긴 합니다만 아직도 수사는 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이것은 좀 단서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추적하는데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물론 제보도 받을 테고 말이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좀 한 발짝 진전이 있는 수사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 처리반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